네, 세 가지 헤드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외신의 내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시장이 좀 가장 편안할 수 있었던,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온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매파적인 의견을 고수하면서 50bp 가능성을 언급했던 애틀란타 연은 총재 태도가 좀 바뀐 게 시장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굉장히 매파적인 신호가 좀 약화됐다라는 평가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Fed's Bostic says more than 3 hikes possible this year, but needs to see how economy responds. 이번에 계속해서 시장은 매파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매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비둘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네, 바로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는 현지 시간 9일 올해 금리 인상은 총 3번에서 4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4번 인상 가능성에 기울고 있지만 첫 금리 인상 이후 경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의 예상보다는 덜 공격적인 견해를 밝혀온 겁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는 올해 금리를 3번에서 4번가량 이렇게 올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중앙은행이 특정 계획에 묶여있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해 줬는데요. 현재 시장 가격은 각각 0.25%포인트씩 최소 5회에서 6회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7번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최근에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견해가 팽배하고 있지만 보스틱 총재는 이번에 조금 다른 견해를 내비춘 겁니다. 사실 그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필요하면 0.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던 게 이 총재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견해를 조금 완화하면서 입장을 조금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여지를 남겨둔 게 내가 50bp를 얘기했던 거는 그만큼 연준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얘기지 50bp 할 거라고 내가 단언했던 거는 아니다라고 좀 말을 수정을 해서 바뀌었는데 뭐 금리 인상 횟수도 많아봐야 4번이라고 하니까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감내할 만한데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면서 뭐 국채금리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성장주 쪽으로 매수세가 다시 한번 이동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디에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포커스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네, 조금 예상할 수 있었던 답변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설문조사한 경제학자들은 12개월 금리가 1982년 초 이후에 가장 빠른 7.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보스틱은 12월보다 약간 느린 0.4% 수준의 월별 가속이 더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월별 금리가 계속 완화될 수 있다면 연준이 더 매파적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일단 연준이 완화 정책에서 손을 뗄 것이라는 입장은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정말 매파적인 태도를 무조건 실행에 옮길 것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번 CPI와 시장 반응을 통해서 추가적인 변경이 생길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대차대조표 부문에서는 초반에는 공격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또 이러한 의견에 여러 가지 IB들도 조금 무게를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으로 블랙록이 있었습니다. 블랙록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매우 많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실제 결과는 다수의 예상보다는 훨씬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중앙은행들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시장이 받는 이런 충격이 더 크게 될 것이고 부담감이 오히려 더 증가될 수 있다면서 연준이 이런 입장을 내비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금 다운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연준 한 총재의 발언이지 연준의 전체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워낙에 매파적인 느낌을 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왜 뉘앙스가 바뀌었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때문에 CPI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내할 만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이런 또 생각까지 좀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의 2% 국채금리 아직 돌파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CPI 결과 확인하고 조금 더 국채금리의 방향성 정말 필요할 것 같네요. 다음 저희 페이스북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페이스북 투자하신 분들 울상이시잖아요. 단기간에 너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하방 가능성 열려있다. 월가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좀 분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론은 조금 회의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Facebook falls behind Nvidia in market cap and is now 8th most valuable US company. 이번에 페이스북이 좀 당황스럽게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기사 내용까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테슬라에 이어서 엔비디아에도 조금 밀리는 8위를 기록했습니다. 화요일에 메타의 시가총액은 5,990억 달러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는 6,270억 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에서도 큰 차이를 많이 보여줬는데 메타는 지난주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쭉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용자 수의 감소를 보여줬고 또 애플의 개인 정보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는데요. 또 여기에 메타가 이번에 조금 호세롭게 좀 발표를 했던 이런 메타버스 사업에 있어서도 100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발표하면서 메타는 어려움에 처한 입장에 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과 고급 비디오 게임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칩 판매 호조를 기록하면서 순위를 제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요즘에 뭐 실적도 실적입니다만 유럽에서도 조금 노이즈가 있고 악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5거래일 동안 지난 5거래일 동안 32%가 주가가 폭락을 했고 그리고 간밤에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조금 추세를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 투자하신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어떤 좀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주세요. 네, 워낙 이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좀 인기가 많았던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F4일 줄 알았는데 좀 투자자들도 많이 당황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월가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우선 리츠홀츠의 웰스 매니지먼트 CEO인 조시 브라운은 나는 페이스북의 주가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월가 전문가의 의견은 시장 지수를 휘청하게 할 정도로 대폭 하락을 했지만 이 회복세는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은 틱톡과 같은 거대한 경쟁자를 상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10년간 이런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단기 전망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크 저커버그 CEO도 지금 세계 부순위가 많이 밀렸더라고요. 지금 탑10 안에 지금 안정적으로 들어갔다가 10위권으로 밀릴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메타 플랫폼의 성장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야지만 주가 전망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점 점검해 보시면서 들고 계신 분들 체크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이 이제 정점을 조금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뭐 민감도가 높은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디즈니가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좋았어요? 내용이? 네, 맞습니다. 예. CNBC 보도 내용이고요. Disney Parks business roars back as company beats earnings expectations, stock soars. 이번에 디즈니 실적 발표 내용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즈니는 장 마감 후 회계 1분기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후 8%를 추가로 급등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의 예상치는 63센트였는데 결과치는 1.06달러를 기록했고요. 매출의 예상치는 209억 1천만 달러였는데 결과치가 218억 2천만 달러로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건이었던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도 예상치는 1억 2,575만 명이었지만 결과치는 1억 2,980만 명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이 디즈니 쪽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수가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을 깨고 1분기에도 괜찮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이는 디즈니의 공원, 체험 및 소비재 부문에서도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구독자 수의 증가율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디즈니 파크를 많이 방문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이거는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뭐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 또 넷플릭스와 함께 디즈니 플러스도 많이 시청하시기 때문에 코로나 또 수혜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양단의 사업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디즈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실망감 좀 많이 내비치고 계신데 생각보다는 괜찮았네요. 네, 구독자 증가를 많이 나왔고 올해 포인트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번에 투자가 됩니다. 디즈니 플러스 쪽에서 올해 승부를 내겠다라는 전략이 통할 수가 있을지 이 부분까지 점검하시면서 투자 메리트 있는지 한번 점검 필요한 종목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외신 뉴스 살펴드렸습니다.